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진 않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심사 중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로 예정된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요.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해서 영장을 내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 체포와는 다르게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선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셈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에 대비해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진 않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로 예정된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해 영장을 내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와 다르게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선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셈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에 대비해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CCTV 등 외신을 포함해 취재진 10여 명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가 지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 담당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는 건 이번 수사가 불법이라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불법 수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당장 출석하는 건 아니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잦은 출석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가 일원화됐는데도 윤 대통령 측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까지 뻗어가는 건 문제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적용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논리를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피해자 신문 조서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8일 1차, 지난 25일 2차, 그리고 3차였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인편과 특급 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조건은 충족됐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수사라며 수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강제 수사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체포영장을 내주겠냐며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란죄라는 혐의의 중대성과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수하들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등 모두 10명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 절차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 2차 출석 불응 때도 공수처가 이틀 뒤 입장을 내놓았던 만큼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충격을 넘어 한나라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은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검찰의 보도자료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결의 이후까지 6명의 군, 경, 국정원 수뇌부에 7차례의 체포 및 국회 봉쇄 등 위헌 위법한 지시를 반복해 내렸습니다. 정치적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오래전부터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한 뒤로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계엄 포고령, 선포문, 대국민 담화를 승인한 지난 2일까지 8개월여에 걸쳐 핵심 공범들과 여러 차례 내란을 논의하며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계엄 모의부터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과 운영, 선관위 점거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소사실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겁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공모로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A4 용지 10장 분량의 보도자료에 윤 대통령을 지칭한 대통령이란 단어를 49번 썼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지칭한 피고인이란 단어보다 더 많이 언급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 이번 내란 사태의 몸통이자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못 박은 셈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